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역행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역행자라는 책의 그 내용을 보고 느끼고 읽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역행자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삶의 길, 나의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인간관계든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든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내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고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있을지, 그걸 모두 이뤄내는 사람들이 바로 역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자의 반대말은 순리자라고 합니다. 네, 순리자란 무엇이냐? 순리자란 무엇이냐? 기존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 순리자라고 합니다. 순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딱 정해져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사가 아니고 배강공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배강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의 뭐 발전이나 아니면 뭔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배강공이었던 사람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죠. 이건 제가 직업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완전히 배강공이었던 사람이 뭐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강공에서 사업가가 되는 거는 뭐 그냥 어떻게 우리가 흔히 또 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직업, 뭐 예를 들어서 배강공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네. 근데 그걸 왜 모르냐고 생각을 한다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삶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고 살다 보면은 그 삶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역행자들은 어떻게 사냐? 자신의 인생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강공을 제가 방금 예시로 들었는데, 뭐 부모님이 배강공이라서 자식이 그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죠. 뭐 그게 자영업이든 뭐 가게를 하든 뭐 어떤 것이든, 그럼 부모님의 직업이 배강공이라서 나도 배강공이 되었어. 근데 내 인생은 배강공으로 끝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좀 더 내 가능성을, 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확인해야겠다. 나는 나의 인생의 순리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역행자입니다. 네, 그게 바로 역행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행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렇다면 이 역행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 그걸 오늘 살펴봐야겠죠.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역행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책에 나온 대로 총 7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해 보려면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의미가 없겠죠. 그냥 여러분 보고 역행자 책 읽고 사서 읽으세요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제가 실천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이 공부를 배우기 전에는 평범한 순리자였어요. 하지만 공부를 배우고 나서는 역행자로 살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실천한 2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자의식 해체입니다. 자의식 해체.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를 누구나 가지고 있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것들, 자신만의 신념, 그런 것들이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이 확고히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죠. 워낙 각박한 세상이니까요. 근데 그게 옳다고 느낍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느껴요. 내가 살아온 환경만이 정답이고, 내가 살아온 세상만이 정답이고, 내가 정답이야.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을 긍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완전히 부정을 당하는 거고, 내 삶이 부정을 당하면은 나는 무너져 내려요. 기존의 나라는 자의식 자체를 다 깨부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자의식 해체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인생 똑바르게 살았는데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 자의식 해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그러면 본인이 정답이라고 살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본인이 정답이라고 알면서 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게 후회로 밀려오겠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혹은 사람이 아니라 책이라도 그때 그 책 내용 이제 눈을 감을 때가 돼가니까 여태껏 바쁘게 살아오면서 생각나지 않았던 그 책의 내용이 지금에서야 생각이 나는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되짚어보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요.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의 인생은 유한되어 있어요. 네, 한정적이고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정말 최선을 다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자의식 해체를 빨리 해야만 우리가 역행자로 갈 수 있는 길을 들어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든 투자든 우리는 경제적인 걸 굉장히 많이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의 자의식이 깨져 있지 않으면은 그 알려준 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는 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사과는 채소인데 근데 저 사람은 과일이라고 얘기 안 해. 아니야, 사과는 채소야. 그러니까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군요. 사과는 과일이군요. 네, 제가 지금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본인 생각대로 본인 입맛대로 이걸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바꿔버리는 게 바로 이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역행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정체성 부여입니다. 정체성을 부여한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쉽사리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쉽겠죠. 예를 들어 저는 강사입니다. 네, 인문학 청년 당신은 누군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강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라서 강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삶의 지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의식이 해체가 안 된 상태로는 정체성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순리자를 말씀을 드렸죠. 순리자는 본인의 인생이 딱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계를 그어버려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변화할 수 없게,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대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한계를 긋고 변화를 거부하는 선택을 한 거는 그게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성공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당연히 어떤 정체성을 부여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기존에 성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일종의 자기암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정체성을 부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네, 그래서 부모의 환경이 자식이 성인 되고 나서의 나머지의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단순히 부모님이 부자다, 가난하다를 떠나서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자녀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백왕공이라서 그 자녀도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백왕공이 되었다. 네, 근데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백왕공이던 자녀는 어떤 길이든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저는 강사가 되었으니까 어떤 환경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공부를 하는 환경이죠. 공부를 하는 환경이고 주변 또 다른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했고 그에 맞춰서 직업을 갖게 된 것이죠.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저는 직업을 예시로 들었는데 혹은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아, 나는 긍정적인 사람들 주위에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난 여태껏 너무 부정적으로 살아왔다. 부모님도 부정적이고 내 친구들도 부정적이고 내가 뭐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뭐 다 너무 부정적이어서 내 인생이 너무나 우울하다. 그러면은 그런 인간관계를 다 끊어내고 새롭게 긍정적인 환경, 새로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사람은 쉽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 부여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순리자로 살지 말고 역행자로 살아야 한다. 순리자는 자신의 인생을 한정 짓는다. 네, 자신의 인생이 외길이 뿐만 아니라 한계를 짓기 때문에 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다. 역행자는 순리자의 반대길을 걷는다. 그래서 역행자다. 역행자는 본능을 거스르고 편해지고자 하는 본능을 거스르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거스르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추구한 끝에 자의식을 해체하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정체성 부여를 하기 위해 본인이 거기에 맞는 환경에 들어가서 결국은 원하는 걸 이뤄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